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미국 시장 상승과 함께 활기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1.09% 상승을 하면서 35,294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 S&P 500 지수 0.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상승하면서 어제 상승을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은요, 61선 위에서 다들 깔끔하게 마감을 했다는 점이에요. 61선을 돌파하는 양봉 다우지수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 61선 위에서 십자형의 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61선만 지지된다면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 61선 위에서 소폭 0.2%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한 채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의 강세의 원인은요, 금융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점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 증가한 53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 모두 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미 호실적을 내놨었죠. 그래서 1.92% 상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88%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에 우리 시장도 은행 업종, 금융지주사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소비 지표 역시 증가했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한 지표인데 예상 밖에 증가를 했다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상치는 0.2% 감소였거든요. 그 예상치를 깨고 상승하는 모습, 결국은 좀 소비가 상당히 늘었다, 깜짝 지출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지표는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9.8을 기록하면서 전월 34.3 대비했을 때 14.5 하락을 했고, 역시 이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가 26.5였는데요. 그 부분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관련하여서는 공급망 대란이 지금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국제유가도 계속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1.2% 상승을 하면서 82.2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런 유가의 상승은 또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조업 지표의 악화라던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 시장도 사실 악재에 대한 조금 내성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불안했다가 지금 이번 수요일부터 좀 뭔가 변화의 기미가 미국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래도 좀 주말에는 좀 주식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뭔가 변수가 발생하면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번 주말에는 그런 걱정은 좀 덜어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우리 시장도요, 지금 보면요, 나름대로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이번에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신용융자가 그래서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대신에 신용융자는 감소했지만 최근에 이제 6만 원대 후반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자금 유입 규모나 예탁금은 감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건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이런 건전성이 이어진다면은 시장은 충분히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뭐 3,200선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3,100선까지 바로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 눌림목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간다면은 3,200선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살아 있어요. 수출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0원 선에서 이제 좀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내 주식시장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부터는 떨어지면 조정 시에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96,800원이었어요. 96,800원에서부터 주가가 68,300원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낙폭을 계산해 보니까 약 27% 정도 되더라고요. 9월 말 기준으로 74,1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낙폭이 한 8%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코스로 해서 좀 뭐 반등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도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간 매출액이 올해보다 한 4% 정도 늘어나면서 287조 원 기록을 할 거고요.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한 5.7% 정도 증가된 55조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또 증가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이런 좀 프리미엄을 뺀다고 친다면요. 프리미엄을 뺐을 때 적정 주가를 감안을 해보면은 한 73,000원대, PER 10배 구간이 73,000원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올해 1월달에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 작년 12월부터 많이 올랐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뭐 상속세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 마련으로 해서 배당을 늘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을 해봤을 때 10만 전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96,800원까지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12월에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5만원대, 6만원대, 그러다가 이제 뭐 7만원대였어요. 그런 부분들 뭐 감안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 10배 기준으로 가려면은요. 상당히 저평가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막 12만원, 12,000원, 15,000원, 18,000원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실적이 나온다면은야 절대 저평가 구간인 게 SK 하이닉스인 거고 삼성전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금융지주사들 뭐 앞서서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KB금융 같은 경우 뭐 이번 주에 오르긴 했지만 55,800원이에요. 정고점이 59,800원이고요. 주당 순이익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만원대, 11,000원대. 결국 지금은 PER 5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 자산가치로 봤을 때도 PBR도 0.5배 하회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지주사 쪽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